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자연인을 진행하는 실버표 온라인 발행인 강세호입니다. 오늘 달리는 자연인에서는 그 서울요양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멘시아 뉴스 2019년 2월 18일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의 제목은 칭찬 세례 서울요양원 욕바지 민간요양원 제대로 된 평가일까? 오랜만에 바른 말을 하는 기사를 하나 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디멘시아 뉴스가 나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요양원의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금년도 약 66억 원을 지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요양원을 공단 직영 요양원으로 설치하는 목적으로 요양원의 표준을 시험해보고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급여 수가 외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사정을 무시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수가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요양원의 운영을 위해 연간 66억 원이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아연 실석할 일이죠. 66억 원 대 0원 추가 금액의 상태에서 추가 지원금을 주는 상태에서 어떻게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표준을 시험하고 만들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디멘시아 뉴스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 치매라고 하는 말하고 동시에 알츠하이머 디시즈라는 그런 것도 있었죠. 치매라는 말로 표현되는 한국 영문 말입니다. 디멘시아 뉴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제목은 칭찬 세례 서울요양원 욕바지 민간요양원 제대로 된 평가일까? 굉장히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말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민간요양원의 부실한 환자 관리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서울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작년 11월 민주노총이 개지랄을 떨 때부터 개지랄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억지, 떼법,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을 개지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민간요양원이 아주 부도덕적이고 부정을 많이 한다고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도 그렇고 KBS, CBS 할 것 없이 가짜 뉴스들이죠.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민간요양원이 아주 부도덕한 도둑놈, 강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서울요양원은 어떻게 보면 시설과 환자 관리 측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안길을 보면 서울요양원의 좋은 평가의 뒤안길을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 지원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땅값 무료로 정부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인건비라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누적 금액을 놀랄만한 정도로 누적 금액을 많이 지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들이고
서비스가 안 좋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요양원이 다른 요양원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이를 접하는 상당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서비스라는 민간 요양원을 비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하는 서울요양원과 달랑 급여수가 외에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요양원을, 그 서비스 차이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또는 합당한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실상을 뜯어보면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요양원은 2014년 건립된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 당시도 크게 논란이 되고 말이 나왔지만, 건립 목적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개발 및 급여 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요양 기관의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 어마어마하고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이 별도의 그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한 66억 원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서울요양원이 어떻게 그 한 푼도 받지 않는 민간 요양기관에, 그런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그 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웃기는 짜장입니다. 입소 및 취약한 보호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급여 제공 체계 정립을 통한 서비스지를 표준화한다. 돈을 많이 들어서 서비스지를 표준화하는 거하고, 그리고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서비스지를 표준화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개발 및 급여 비용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정책 사료 등을 생산한다고,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쓴다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가요? 돈을 6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 그런 서울요양원과 공적 자금으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요양기관을 놓고, 서울요양원이 그런 모델을 통해서, 비싼 모델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놓고 급여 제공 기준이 나오나요? 서울요양원에서 만들었던 급여 기준을 그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쓸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급여 비용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 수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미 급여 수가로는 크게 적자이면서, 이게 문제죠. 급여 수가는 적자이면서 거기에 그 일반 민간 기관에게 적용하는 급여 비용의 적정성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돌다가리들입니까?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서울요양원을 욕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요양원을 욕할 수만도 없죠. 서울요양원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삼성 서울병원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 당시 사례를 보면 삼성 서울병원이 이 병원의 업무에 그런 것을 표준화하고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을 지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우수한 사람들을 초빙하고 높은 급여로 초빙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다른 기관의 모델을 보였죠. 그래서 그 다른 기관들이 모두 국내 병원의 수준이 동반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병원의 사례는 꼭 그 급여 수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급여 개발이라든지 그런 융통성이 있어서 또 병원 부대 사업들을 통해서 이것을 잘 수익 관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투자한 만큼 또 많이 수익을 올리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었던 것 때문에 동반 수준 상승이 가능했지만 이런 민간 장교양 기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주는 급여 수가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잘한다고 해서 급여 수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급여 수가가 급여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래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게 민간 장교양 요양원의 구조이고, 그리고 서울요양원도 마찬가지죠. 서비스를 높이니까 급여 수가를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니까 2019년 현재 6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병원하고 이런 서울요양원 케이스하고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입소자에 대한 장교양 서비스 제공이라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을 위한 수가를 개발하고 정책 수립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요양원에는 입소자 정원이 약 15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취약암보호센터는 44명이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죠. 우리 민간 장교양 기관도 150명 시설, 200명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취약암보호센터도 44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전에 80명, 100명 이상 취약암보호센터를 하는 곳이 있죠. 2018년 기준으로 이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직원 수는 약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이 1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입소자 정원 150명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직급별로 요양직은 요양보호사가 70이명, 보건직 15명, 사회복지 7명, 기능직 9명으로 있습니다. 보건직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력 배치 기준에는 보건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원들의 근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액을 높여줘야 되죠. 그래서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수당을 포함해서 약 연봉 3천만 원에 3천만 원 훌쩍을 넘는다고 그렇게 디멘치아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 민간 요양원의 평균 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 정부에서 정한 배치 인력 기준보다 채용 인원에도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간 요양원 대비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민간 요양원의 경우 이 기준을 인력 배치 기준을 겨우 맞추거나 맞추지 못하는 것도 있어서 서울요양원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관련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맞출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서울요양원은 수익은 안 맞춰도 되죠. 비영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자는 내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운영 표준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서울요양원의 연간 매출은 약 4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40억에서 인건비로만 쓰는 것이 약 30억이 넘죠. 원래 그 높은 연봉을 주기 때문에 그 밖에도 이제 드는 비용으로는 의료 서비스나 소모품비, 의료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은
이 적자는 공단 지원금으로 메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단 지원금을 줬을까요? 깜짝 놀랄만한 금액입니다. 2014년도에 16억 원, 처음 생겼던 해죠. 2015년 46억 원, 2016년 40억 원, 2017년 44억 원, 2018년 48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 예산은 66억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66억 원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적자 금액 폭이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요양원은 건축비와 시설비 등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거기한 부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민간요양원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사실상 아무리 더 잘한다고 해도,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해도 더 얻을 수 있는 매출이라고는 없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 비용과 환자 부담금이 전부입니다. 민간요양원에 입소한 환자가 기본 서비스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의 자비를 부담합니다.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가 아니라 이 장기요양 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수가까지 합하면 1인당 약 200만 원 정도가 요양원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아니고 매출입니다. 이 기자분도 수입과 매출을 구분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요양원은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나 집기, 소모품, 직원 인건비 등은 지출을 매출 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용하는 직원을 최소로 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채용 인력 기준 2.5명당 1인을 겨우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민간요양원은 결국 이제 민간이 투자한 부분에서 수익까지 창출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장기요양 기관이라든지 서울요양원의 경우는 그 수익 창출에 의미가 없지만, 민간 장기요양 스스로 건물 설치 및 설비를 부담하고, 또 급여 수가를 가지고 거기에 운영도 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죠. 일단 지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서울요양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급여 적용 기준 표준 모델이 나오고 적정 급여 수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목적상으로 보면 완전하게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 국가 세금을 또는 장기요양 보험료라든지 그런 데서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돼버린 거죠. 66억 원 지원한다고 하면 물먹는 하마 아닙니까? 서울요양원은 장기요양의 물먹는 하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요양을 두고 당연히 민간요양에서는 비난의 소리가 나오죠. 정책 개발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서울요양원이 장기요양 보험 적절성 평가를 위한 시범적인 기관에는 해당되지만, 민간요양원은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빵빵한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하면서 표준 모델의 제시에는 실패를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장기요양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한다고 하면 대다수 민간 장기요양원에 준하는 매출 등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만
현재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제가 수차례 지난 5, 6년 동안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하는 장교양 보험에 따라서 정부가 진행한 똑같은 장교양 보험 서비스에 공익과 민간이 별도의 급여 지원 체계, 재정 지원 체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돈을 더 줘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기관이 더 서비스가 좋아질 거고 직원들의 급여도 좋으니까는 업무 강도도 낮고 일하기도 편하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조건이 별도의 재정 지원이 일어나지 않은 그 민간 장교양기와 똑같은 조건을 경쟁을 하면서 성과를 비교하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요양원이 잘하는 것을 칭찬은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요양원이 잘한다고 해서 이런 환경에서 민간요양원이 도둑놈이고 강도고 노인학대 주범이고 이 못된 노동조합들이 말하는 대로 부정의 온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근거가 없고 그런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부는 자유경제시장체제를 무시하고 재무규칙을 준수를 강제화하면서 민간 장교양 기관을 비영리화 시도를 하고 급여 수가를 동결하는 그런 작태로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그런 정책 가운데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진정으로 민간 장교양 기관에 좋은 서비스를 바란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 민간 장교양 기관에도 공익기관 또는 서울요양원과 똑같은 그런 재정 지원을 하면서 수준을 비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장교양 기관과 서울요양원에 비교를 하지 마시고 즉각 불공정 거래를 중단하셔야만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간 장교양 기관의 자율 경영 체제를 갖추게 하고 재무의 규칙을 강제하는 것은 반드시 중지합니다. 민간 장교양 기관은 민간의 자립적인 그런 재정을 바탕으로 설치 운영이 됐고 급여 수가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익기관과 민간기관을 똑같이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그리고 공익기관에 또는 서울요양원에 엄청난 금액을 퍼붓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죠. 민간 요양기관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 장교양기관과 공익기관이 똑같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공익기관이 지켜야 될 재무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화할 수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 그러니까 자유경제시장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정부,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거꾸러뜨리는 정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멘치아의 제목대로 예를 들면 그 서울요양원은 칭찬 세례, 민간요원 욕바지 이런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디멘치아 참 옳은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을 통해서 이런 불공정 거래가 반드시 근절되도록 민간 장교환기관이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지금 한국 100만 클럽에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평소 재무규칙을 지켜야 되고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후원하고 계시는 한국 노인 장교환 기관 협회 회원들도 상당히 그런 서울요양원 규탄대에 찬성표를 던지고 계십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데 금방 편법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지만 진리는 가릴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무엇이 진실인지 확실히 파악하시고 정부의 불공정거래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감히 어떻게 그 공익이 민간의 서비스를 자문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각성하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